한국에서는 일반인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좀 총기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다는 게 생소한 일인데, 이제 미국은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또 이제 지금 현재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총이 있으니까 미국은 위험한 나라다, 생활하기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미국에 이제 살면서 또 이제 가르치면서 봤을 때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도 미국 나름이고 지역 나름인데 네. 쉽게 말해서 미국은 땅이 넓고 주 정부 시스템도 워낙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 실례로 웨스트버지니아 같은 데 가면 경찰 나눠놓은 부르면 40분, 50분 안에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 그럼 자기를 방어할 도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가 한국 같은 나라가 잘 없기 때문에 네. 세계에서 탑 클래스 치안이 되는 나라의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대부분의 나라는 자기를 보호할 도구가 있으면 좋지요. 자기가 안전하게 사용할 줄 안다면. 예. 그래서 뭐 차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음. 실예로 우리가 80년도에 LA 폭동이 났을 때 예. 루프탑 코리안이라고 이번에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미국에서도 화제가 됐었고, 예, 맞아요. 그분들이 다 총기를 소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과 명예를 지킨 거죠. 한인타운이 그러지 않았으면 지키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네요. 그게 진정한 미국의 그 정신이고,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 권리이고, 또 한국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전교육만 좀 받는다면은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 예. 물론 주별로 호신 그 셀프 디펜스에 대한 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공부하셔야 되고, 예. 그 한국에서 생각하는 상식과 매우 다릅니다. 이미 지금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만 해도 차로 20-30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달라요. 명백하게 셀프 디펜스에 대한 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공부해야 되고, 저도 공부 무지 많이 했습니다. 책 예. 많이 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판례도 많이 보고, 음. 정확히 알아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총기를 소지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총이라는 것 자체는 무기잖아요. 이제 무기지만 이것도 잘 쓰면, 마치 칼을 강도가 쓰면 이게 정말 흉기가 되는데, 이제 의사가 쓰면 이게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듯이 이것도 잘 쓰면 이제 무서울 게 없다라는 이제 그런 그렇죠. 뜻이네요, 지금. 그리고 뭐 미국에서의 이제 논리는 뭐 제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걸 떠나서 미국에서의 이제 총기 소지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그 핵 무장하고 이 논리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굿 시리즌이, 좋은 시민이, 착한 시민이 다 무장을 하고 있어야 나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안전하게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 모두가 무장을 하면 서로 조심하는 거죠. 한국을 예를 들어서 한국은 전제가 아무도 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아직도 어른들이 치고받고 싸움을 충분히 하는 거죠. 아, 미국에서는 총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길거리에서 싸움이 나서도 대처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사격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총들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그럼 일반인들이 만약에 첫 총을 고른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을까요? 첫 총을 구입한다 그러면 첫 번째 용도를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그냥 사격 연습용인지, 예. 뭐 호신용인지, 아니면 사냥용인지, 아니면 수집용인 건지, 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처음에 소총이냐 권총이냐를 먼저 따져야겠죠. 소총은 이제 사냥이나 이런 쪽은 권총은? 워낙에 종류가 많기 때문에 권총이라고 전제하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타겟 연습용이냐 아니면 내가 호신용이냐를 따져야 됩니다. 사이즈가 풀 사이즈가 있고 컴팩 사이즈가 있고 서브 컴팩 사이즈가 통상적으로 있는데, 풀 사이즈니까 정 사이즈는 4.5인치에서 5인치 정도 총열 길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경찰들이 이제 차고 다니는 정도가 풀 사이즈 권총이라고 할 수 있고, 꽤 크고 무겁죠. 그걸로 할 거냐 아니면 그거보다 약간 작은 3.75인치나 3.5인치 약간 작은데 그렇지만 그 장탄수가 뭐 15발에서 많게는 17발까지 되는 약간 작은 컴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브 컴팩 더 작은 걸 할 것인지. 옛날에 랩탑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랩탑 큰 사이즈, 뭐 예전에 컴팩이 있었고 서브 컴팩이 있었고 작은 사이즈 컴퓨터 사듯이 작은 걸 살 거냐 큰 걸 살 거냐를 먼저 결정하고, 구경 45구경을 살 것이냐 40 칼리버를 살 것이냐
9mm를 살 것이냐 아니면 380 ACP를 살 것이냐 어떤 탄이 제일 싸고 어떤 탄이 내가 쏘기에 편한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 예. 용도, 총기 사이즈, 구경 결정하면 장탄수가 몇 발 들어가는 걸 가지고 싶은지 15발이 되는 거 10발, 7발짜리가 있고 6발짜리가 있고 나 리볼버도 있고요. 5발짜리 리볼버 있고 6발짜리 있고 7발짜리 리볼버가 있고 이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종류가 워낙에 많기 네. 때문에 아니면 카우보이건 같이 예.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러면 거기서 방아쇠가 싱글 액션이냐 더블 액션이냐 이것도 뭐 차이가 있는데 아.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뭐 하여튼 용도, 사이즈,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탄을 쓸 것인가 보통 9mm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네. 9mm가 제일 쌉니다. 탄이요. 네, 탄이 흔하게 구할 수 있고 싸게 사서 연습할 수 있고 그러면 초보자들은 그쪽으로 가는 게 낫겠네. 9mm로 시작하는 게 쉽죠. 처음. 9mm로 시작해서 나는 좀 더 센 거, 아니면 난 좀 더 약한 거, 좀 더 정밀한 거, 아니면 좀 더 파워풀한 거. 뭐 거기서 고르면 되겠죠. 가장 표준적인 걸 하면 되고요. 차하고 똑같아서 독일 차는 비싸잖아요. 예. 비싼 대신 성능 좋고 예. 멋있고 독일 브랜드는 조금 비싸고 대신 성능이 정밀하죠. 그래서 뭐 HNK나 식사워나 월터나 발터라고도 하고 월터라고 예. 월터도 그렇고 독일제는 아니면 오스트리아제 뭐 글락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보통 800불, 900불, 뭐 1200불 정도 선이고요. 그다음에 스미트 앤 웨슨이나 뭐 미국 브랜드 예. 그래서 450, 500불, 550불 정도 중간 정도 단위. 예. 근데 그 밑에 이제 뭐 브라질제, 체코, 터키, 한국 거는 은근히 비싸고요. 물건이 없어서 대우정밀이 이제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물건이 없기 때문에 희귀템이라서 좀 비싸고요. 그 다음에 보통 어디 가서 사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예.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이 조금 싸고 아 진짜요? 온라인에서 주문할 대신 등록된 그 총기 딜러, 그러니까 건샵 총포상에 가서 픽업을 해야 되죠. 내가 개인적으로 물건을 받을 수는 없고 아 주문은 하고 거기 가서 제가 뭐 텍사스에 있는 온라인에서 주문했다 그러면 텍사스에서 제가 지정하는 곳에 건샵으로 보내주고 제가 거기 가서 등록한 후에 가져갈 수가 있고요. 메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총을 사러 갔다. 범죄 조회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서류 준비하고 해서 돈을 내면 일주일 후에 줍니다. 일주일 후에 찾으러 갈 수가 있고요. 즉석에서 절대 주지 않습니다. 메일랜드는. 네, 뭐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즉석에서 총을 주지 않고요. 예. 뭐 제가 추천하는 거는 동네 건샵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잘 모르신다면은 동네 건샵에서 사야 얼굴도 익히고 가서 매일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고장나면 가서 고쳐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예, 동네 건샵에서 사는 게 좋고요. 잘 모르시면 유튜브 열심히 보시고 온라인에서 주문하셔도 되기는 됩니다. 오늘 좀 총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직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다시 하자면 사격 교관으로서 라이센스 취득하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사격 교관이 되려면은 그 메릴랜드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쉽게 말해서 폴리스 아카데미에서 교육이 있어요. 네. 거기서 라이센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공실력 있는 기관에서 라이센스를 받거나 그러니까 보통 NRA 미국 총기협회에서 사격 교관 교육이 있어요. 그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보험 트리플 A 같이 사격에 관련된 보험 업체가 있어요. 굉장히 큰 업체. 거기에서도 라이센스 USCCA나 뭐 이런 곳에서 라이센스 발급하는데 그런 교육이 있고요. 그런 데서 이제 수료를 하고 그 라이센스를 이제 어플라이를 하면 예. 스테이트 폴리스에서 보고 얘는 이건 인정할 만한 교육기관이다 그러면 예. 뭐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메릴랜드 그 폴리스 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교육기관에서 2주 교육을 받았고요. 교육을 가기까지 그 모든 코스를 90% 이상 사격 점수가 나와야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가서 이제 2주 동안 교육을 받고 그 교육 기간 내내 90% 미만을 쏘면 뭐 그냥 자격 바로 박탈이고 지금 현재도 제가 만약에 자격시험을 봐서 90% 미만을 쏘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고 안 되면 뭐 라이센스가 없어지는 거죠. 아 진짜요? 그러니까 뭐 90% 이상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기 때문에 예. 정해진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뭐 대단히 어렵진 않고요. 보통 경찰관, 셰리프 디파먼트나 코렉션에서는 기관마다 다른데 75%에서 80% 이상 예. 자격 점수가 나와야 현장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근무를 할 수가 있죠. 그 점수 밑으로 쏘면 근무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경찰관 라이센스를 잃어요 나중에. 그 정도예요? 그 자격 시험이 안 되면 자격 패스가 안 되니까. 네. 그럼 이 직업의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 직업의
장점. 뭐 기본적으로 제가 그 사격이나 이런 전술적인 이런 활동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예. 뭐 항상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요.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거에 대한 그런 재미를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초보자들을 안전하게 교육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총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또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겠죠. 뭐 물론 제가 가르치는 사람 중에 실질적으로 셀프 디펜스 상황이 돼서 이렇게 총기를 발사했거나 그런 일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뭐 제가 일단 법원에 불려가겠죠. 왜냐면 아, 잘못을 저지르면. 그 라이센스에 제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어떻게 받았고 기본적인 조사가 오겠죠. 저한테 전화가 오든 책임이 되게 막중하네. 무조건 그 라이센스에 제가 사인을 하고 제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허투루 교육을 할 수는 없어요. 돈만 받고 이렇게 대충 할 수는 없어요. 뭐 그런 부담은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쉽게 말해서 약간 느낌이 안 좋은 분들은 레슨 안 하려고 하죠. 이런저런 핑계로. 혹시 저한테 문의를 했는데 제가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얘기를 없거나 한다든지. 스케줄을 자꾸 안 잡으면 아 내가 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인분들한테는 뭐 저한테도 그랬고 생소한 직업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정말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한테나 또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최 교관님이 총에 대해서 또 전문가여서 사실 총에 대해서 저도 이제 궁금한 것도 많고 좀 더 다른 영상으로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또 이후에 또 이런 총이나 또 호신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미국 생활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영상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